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60원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 물가가 4개월째 하락하면서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을 방문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은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늘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동아원과 CJ제일제당에 이어 대한제분도 밀가루 가격을 올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현정입니다. 올해 첫 옵션 만기일 부담을 떨쳐낸 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중에 발표됐던 중국의 12월 무역수지 흑자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 역시 증시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했는데요. 오늘 자세한 마감 시황 구경우 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구 기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감 시황부터 자세히 전해 주십시오. 네, 1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4.99포인트 오른 26.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올해 첫 옵션 만기일을 맞아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를 보이며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장중 1980선까지 떨어지기도 했던 지수는 중국의 수출 지표가 크게 회복됐다는 소식에 개인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승세로 방향을 틀어 2000선을 회복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날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319억 원, 87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지만 개인이 438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업이 3.65% 오르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전기전자, 의료정밀, 섬유의복, 기계도 올랐습니다. 통신업과 서비스업, 의약품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전날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에서 휘는 디스플레이를 내놓은 삼성전자가 2% 상승하며 150만 원대로 회복했고 SK하이닉스와 현대중공업, LG화학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인상에 힘입어 3.67% 오르며 사흘째 강세를 이어갔고 현대차와 기아차도 상승했습니다. 반면 신한지주와 현대모비스, 삼성생명, 포스코는 하락했습니다. 예, 엔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자동차와 호텔주 그리고 기계주의 주가 흐름 전망이 엇갈렸다고요? 올 한 해 엔화 약세 기조가 더욱 가파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기계주와 실적 악화 우려가 높아지는 자동차, 호텔주의 주가 흐름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KDB 대우증권은 올 연말 원달러 환율 전망치를 1,050원에서 1,035원으로 낮춘 반면 엔달러 환율 전망치를 85원에서 94.5원으로 높였습니다. 기존 전망치보다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흐름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엔 환율도 올 4분기 100엔당 1,095.2원으로 12%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통적으로 엔화 대비 원화 강세 국면에서 타격을 입는 업종으로 일본 업체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자동차주와 핸드셋 부품 등을 제조하는 일부 IT주 등을 꼽았습니다. 또 일본인 관광객 매출 비중이 높은 호텔 업종 등이 원화 강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엔화 부채가 많은 유틸리티와 항공업종, 일본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하는 기계업종의 일부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예, 이번에도 업종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장기 채권 가격의 약세로 보험주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죠? 네, 이날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채 10년물 올 1월 평균 금리는 3.11%로 지난해 최저점보다 0.14%포인트 올랐습니다. 국채 10년물은 지난해 4월 3.90%의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후 하락하면서 지난해 10월에는 3% 벽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미국의 추가 부양책 발표와 재정 절벽 우려가 완화되면서 다시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 추세를 보이자 보험과 은행, 증권 등의 업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예, 오늘 증시 관련된 소식은 구경우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세 속에 원달러 환율이 다시 1,060원 초반으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는 전 거래일보다 1원 30전 내린 1,060원 4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2011년 8월 이후 1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중국의 작년 12월 수출 실적 호재와 수출업체 달러 공세로 원달러 환율은 1,060원 하향 돌파를 시도했지만 당국 개입으로 추정되는 매수세에 밀려 후퇴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이날 개장 직후에만 3억 달러 가량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인해 수출 물가가 4개월째 하락하며 수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한국은행은 지난 12월 수출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6.2%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수출 물가는 9월 이래 넉 달 연속 떨어졌습니다. 농림수산품이 18% 내려 낙폭이 가장 컸고 공산품 물가도 6.1% 내렸습니다. 디램과 플래시 메모리가 20%가량 떨어졌으며 무선 전화기는 15%, 중형 승용차도 7% 하락했습니다. 원화 강세로 수출 물가의 원화 환상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제 기업들이 손에 쥐는 이익이 감소하게 됩니다. 북한을 방문한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과 빌 리처드슨 전 미국 뉴멕시코 주지사 일행은 오늘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북한 주민의 복지를 위해 중요한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을 늘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이번 방북은 인터넷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개인적인 방문이었다며 북한의 IT 기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슈미트 회장은 이어 북한이 인터넷 보급 확대를 시작하든지 아니면 계속 뒤떨어진 상태로 남아있을지를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북한에 탄도미사일과 향후 이뤄질 수 있는 핵실험의 모라토리엄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아원과 CJ제일제당에 이어 대한제분 역시 밀가루 가격을 올렸습니다. 대한제분은 어제부터 밀가루 출고가를 평균 8.6% 인상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동아원은 8.7%, CJ제일제당은 8.8%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 밀가루 시장의 75%가량을 차지하는 1에서 3위 업체가 잇따라 가격을 인상하면서 과자와 빵, 면류 등 가공식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이 원만한 속도를 내지 않으면 미국, 일본, 영국의 신용등급이 올해 안에 추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과 영국에 대한 무디스, 스탠더드앤푸어스, 피치의 등급 전망이 모두 부정적인 상태이며 일본도 일부 신용평가사로부터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받았습니다. 부정적인 등급 전망을 받은 이후 신용등급 개선 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 기간 이후 신용등급이 강등됩니다. 그 밖에 유로존의 일부 국가도 작년에 이어 올해 신용등급이 추가로 강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스페인과 이탈리아뿐 아니라 독일도 유로존 안정화 부담 탓에 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은 한국 원화 표시 채권에 대해 장기적으로 금리 리스크가 우려되는 만큼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엘킴 블랙록 채권 운용팀 대표는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과 대만 등 수출 주도형 국가의 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며 한국 원화 표시 채권의 투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대만보다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현지 통화 표시 채권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투자가 유망한 분야로 중국 부동산과 아시아 은행채, 인도네시아의 내수 부문을 꼽았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9일 오후 상암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신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강식 장관,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 최재형 방송콘텐츠수출협의회 회장, 함우코 대원미디어 대표이사 등 콘텐츠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콘텐츠 산업은 네트워크 같은 정보통신 정책이 아니라 문화정책과 복폭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강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콘텐츠 산업은 한류 확산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연관 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성장시킬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신년회에서는 새 진흥원의 사업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진흥원은 게임, 음악, 캐릭터 분야에 224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또 콘텐츠 공제 조합을 출범시켜 영세 콘텐츠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콘텐츠 조합에서는 차세대 콘텐츠를 제작 지원하고 번역, 마케팅에 대한 중소업체를 통합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예, 미국의 재정 절벽 우려와 유럽의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기업들 역시 예외는 아닌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들이 있어서 기업들을 상당히 옥죄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서울경제신문의 안현덕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안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39조 원 규모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 도래 물량이 출해될 예정이라고요. 예, 올해 39조 원대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면서 기업 자금난 등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은 39조 986억 원으로 지난 2004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꼽혔던 지난해보다도 8,136억 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예년과 달리 현재 회사채 시장이 극도로 침체됐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때 과열한 현상마저 보이던 회사채 시장이 지난해 웅진그룹 사태 이후 급격히 얼어붙어 있어 국내 기업은 신규 회사채 발행을 통한 만기 연장은 꿈꾸기조차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회사채의 만기 물량이 대규모로 늘어난 셈인데요. 왜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까? 올해 대규모 회사채 만기 물량이 출해되는 것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때부터 국내 여러 기업들이 현금 확보 차원에서 앞다퉈 회사채 발행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 기업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17조에서 27조 원 규모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 47조 7,813억 원으로 2배가량 늘었고 이후에도 2010년 45조 7,658억, 2011년 6,061조 7,973억 원가량이 발행되는 등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6조에서 20조 원 수준이던 회사채 만기 물량도 2010년 29조 9,157억, 2011년 35조 8,652억 원, 2012년 38조 2,850억 원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예, 금융당국이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금융당국이 지난해 회사채 시장 살리기에 나선다고 공언했지만 해결책 마련은 요원한 게 사실입니다. 금융당국이 프라이미어 채권담보부 증권 도입과 중소기업 전용 회사채 시장인 적격 투자가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역시 시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권담보부 증권이란 지난 2000년 초반 시행했던 제도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묵은 다음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으로 신용등급을 우량으로 한 단계 올려 유통시키는 방안입니다. QI 적격투자가 시장 활성화 방안의 경우 발행회사 범위를 자산 5천억 원 미만의 상장에서 넓히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현재로서는 정부의 해결책만을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각 기업들은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까? 예, 금융당국의 해법 도출이 늦어지자 각 기업들은 혹시 모를 자금난 봉착을 받기 위해 해결책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올해 1조 원가량의 회사채 만기 도래로 자금 경색이 우려된 한 그룹의 경우 자회사 지분 매각 등으로 목돈 마련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기업들은 핵심 계열 회사 매각까지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몇몇 그룹들이 내부 현금 확보를 위해 금융권 차입을 늘린다고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들이 부채 비율 급증 등 재무제표상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증권부의 안현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독일 아우디가 신년 초부터 한국 시장에 디젤 라인업을 강화하고 판매 확대에 나섰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5도어 디젤 쿠페를 국내 시장에 처음 출시했습니다. 아우디 코리아는 오늘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신차 발표회를 열고 뉴 아우디 A5 스포트백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A5는 가솔린 세단과 카브리올레 두 종류로 A5에 디젤이 추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뒷좌석을 접을 수 있어 적재 용량을 기본 480리터에서 최대 980리터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2.0 TDI 터보 직분사 디젤 엔진에 풀타임 4륜 구동 시스템 쿼트로를 적용해 역동적인 주행감을 살렸습니다. 최고 출력 177마력, 최대 토크 38.8, 복합 연비는 15입니다. 요하네스 타머 사장은 유려한 실루엣, 정교한 라인, 강인한 인상 등 외관이 특징적이며 일상생활뿐 아니라 장거리 여행에도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A5 스포트백 5,800만 원, A5 스포트백 다이내믹 6,300만 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오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이같이 보고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위해 조만간 이동통신사들과 협의를 시작합니다. 또 선택형 요금제 도입과 함께 선불요금 이용 확대, 알뜰폰 사업자의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갈 방침입니다. 주식경제부는 올해 IT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보다 1.2% 늘어난 총 1조 3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지경부는 이번 지원 예산을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IT 융합 확산, IT 10대 핵심 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오는 2020년 기가급 무선 환경 구축을 위한 연구 개발을 올해 새로 시작하기로 하고 여기에 8년간 총 5,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청년 창업 활성화와 벤처 성장 생태계 조성, 전자문서 유통센터 구축 등에 대해서도 올해 새로 예산을 투입합니다. 예, 오늘 생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